여러분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보신 그 작은 변화 기억하고 계신가요? 평소와 다르게 소변 위에 거품이 남아있는 모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나 물을 덜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변화가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몸이 보내는 신호인지 말입니다. 소변의 상태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몸의 변화 중 하나입니다. 색이 달라지거나 냄새가 달라지거나 거품이 생기는 등 작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의 변화만으로 의미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보였다고 해서 바로 어떤 문제를 뜻한다고 연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반복되는 변화를 끝까지 아무 의미 없는 일로 넘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비슷한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일정 시간 이상 남아있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깊음이란 불안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평소와 달라진 흐름을 차분하게 관찰하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다시 몸으로 보내고 불필요한 물질은 소변을 통해 배출하게 됩니다. 이 기능이 원활할 때는 특별한 변화를 느끼기 어렵지만 균형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소변의 상태에서 작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은 단순한 배출물이 아니라 몸 상태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거품이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고 일시적인 요인으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동 직후나 수분 섭취의 변화나 식사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서도 소변의 모습은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모습만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변화까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넘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내 몸의 평소 상태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달라진 점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작은 변화가 내일도 반복되는지, 비슷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는지, 이런 흐름을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른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지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로감이 계속되거나 붓기가 반복되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변화가 함께 있다면 그때는 한 번쯤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하나의 증상만으로 특정 질환을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내 몸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기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 신호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지나치게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심하게 넘기지도 않는 태도.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소변의 작은 변화는 우리에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신호입니다. 그래서 더 놓치기 쉽고,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화장실에서의 그 짧은 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관찰이 몸을 이해하는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소변이라는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 몸의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신호가 조용히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콩팥의 특성에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동시에 가장 조용한 장기 중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며 몸속 노폐물을 정리하고 수분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해질 상태를 조절하며 혈압과 관련된 흐름에도 영향을 주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하는 일은 많지만 문제는 이 잔디가 이산이 생겨도 초기에 통증이나 강한 불편감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느끼며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이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조용하기 때문에 더 늦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콩팥과 관련된 변화는 아픈 것이 아니라 늦게 발견되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는 이런 특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로감이나 붓기 같은 변화를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고 입맛 변화나 몸의 무거움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익숙한 변화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일상으로만 보지 않고 한 번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더 있습니다. 바로 계절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몸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피부 쪽 혈관을 수축시키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장기로 혈류를 집중시키려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높아질 수 있고 몸의 순환 흐름도 평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간에는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균형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세한 혈관 구조를 통해 기능을 수행하는 콩팥은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평소에도 조용히 버티고 있는 장기에 환경적인 부담이 더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몸이 받는 부담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몸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 맞게 생활을 조금 더 세심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소변의 작은 변화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신호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변화와 환경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몸이 조용하다고 해서 괜찮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 작은 변화를 그냥 넘기지 않는 것, 그리고 계절과 생활 습관에 따라 내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 이러한 태도가 쌓이면 보이지 않던 변화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바로 건강을 지키는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특별히 아픈 곳이 없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콩팥과 관련된 변화는 통증이 아닌 일상적인 느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오히려 확인 시점을 늦추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로가 조금 늘어난 것 같고 아침에 얼굴이 붓는 날이 잦아지고 저녁이 되면 발목이 무겁게 느껴지는 변화가 있어도 대부분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는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더 쉽게 놓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쌓이면서도 뚜렷한 경고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다른 이유로 병원을 찾았다가 우연히 상태를 알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늦게 발견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사이에 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콤포트는 서서히 변화를 겪는 장기이기 때문에 초기에 알아차릴수록 생활을 정리하고 관리 방향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인 시점이 늦어질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소변의 변화나 붓기 피로감 같은 신호들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신호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안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안내를 무시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피곤한 것은 흔하고, 붓는 것도 흔하고, 몸이 무거운 것도 흔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변화조차 특별한 의미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항상 크고 분명한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를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한번 더 확인해 보는 태도입니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의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변의 변화와 붓기가 함께 있고 피로감까지 이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 하나의 흐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변화가 특정한 문제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원인이 겹쳐 비슷한 모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 의미도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평소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선택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콩팥과 관련된 문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조용히 시작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몸의 작은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늦게 발견되는 상황을 줄이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몸을 돌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예시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실제 한 사람을 단정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사례라기보다 중장년층에게 비교적 익숙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구성한 이해용 예시입니다. 바로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어느 날 갑자기 큰 통증을 느낀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반복되는 변화를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얼굴빛이 예전 같지 않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날씨 탓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적인 생활조차 조금씩 힘들게 느껴졌고 가족들도 예전과 다르다는 점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어떤 치료 경험담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놓칠 수 있는 생활 속 흐름을 이해하는 예시로 보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상태를 더 미루지 말고 확인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가족들은 걱정과 불안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단순한 설명보다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의 시청자에게는 더 현실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처럼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보여준 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 변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선택이 반복되면서 나타났다는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식습관을 조금 조절하고 생활 리듬을 바꾸고 몸이 불편해하는 습관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을 이어가는 과정.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사람마다 속도도 다르고 느낌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기적처럼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 방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하기보다는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면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흐름을 겪는 사람들도 각자의 생활 속에서 작은 조정을 시도하며 몸의 부담이 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내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몸 상태는 어떤지, 어떤 습관이 반복되고 있는지,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담은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이 사례가 주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결국 이 부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례는 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무리한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작은 선택의 반복.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앞에서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변화는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기보다 일상의 선택이 쌓이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더 편안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 과일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을 특별한 치료 방법처럼 받아들이기보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사 선택의 예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정 과일이 어떤 질환을 해결한다는 뜻이 아니라 비교적 부담을 줄이면서 식사의 방향을 정리하는 예시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과입니다. 사과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이지만 여기서는 이 사과를 매우 상징적인 위치에 놓을 수 있습니다. 식사 속에서 부담 없이 포함할 수 있고 껍질째 씹어 먹는 과정 자체가 천천히 먹는 습관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포함된 과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전체적인 식사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성분 하나를 강조하기보다 자연식품을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이 몸에 주는 편안함입니다. 특히 활동량이 줄고 식사가 무거워지기 쉬운 시기에는 이런 가벼운 선택이 전체적인 균형을 조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간식처럼 소량을 나누어 먹기 좋은 과일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섭취 속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간식으로 선택할 때 과자나 단 음식 대신 과일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식습관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색이 진한 과일을 식단에 포함하는 것은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특정 과일 하나가 모든 변화를 만든다고 단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블루베리 역시 전체 식습관 안에서 균형 있게 들어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따뜻한 형태로 섭취하는 방식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과일의 종류를 넘어 먹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같은 식품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게 준비된 음식은 식사 후에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과하지 않은 양으로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식사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배는 식사의 마무리를 돕는 선택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과일은 단순한 추천 목록이 아닙니다. 각각의 역할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가볍게 시작하고 부담 없이 이어가고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식사. 이 구조를 통해 우리는 쉽게 기억하고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매우 분명합니다. 특별한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식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매일 반복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생활 속 선택을 바꾸는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일 자체가 아니라 그 과일을 통해 만들어지는 습관입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 과하지 않게 선택하는 습관, 몸이 편안함을 느끼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습관. 이러한 변화가 이어질 때 앞에서 이야기한 사례와 비슷한 생활의 정돈이 현실 속에서도 조금씩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을 더할 것인가 뿐 아니라 무엇을 줄일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선택을 이어가더라도 같은 시간에 몸에 부담이 되는 습관이 계속 반복된다면 전체적인 균형은 쉽게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5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곡물 중심의 식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곡물을 통해 식사의 만족을 느끼지만 문제는 이 곡물 속에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곡물을 자주 많이 섭취하는 습관은 몸이 수분을 붙잡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붓기나 부담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먹는 방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곡물은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금지하는 방식보다 조금 덜 먹고 천천히 줄여가는 방식이 오히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증이 있을 때의 약 사용입니다. 일상에서 통증이 생기면 빠르게 완화하기 위해 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반복되는 습관이 되면 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겼을 때 무조건 약부터 찾기보다 휴식이나 스트레칭 같은 다른 방법을 함께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라면 스스로 계속 참거나 반복해서 복용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은 편리하지만 반복 사용이 당연한 습관이 되지 않도록 돌아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섭취의 방식입니다. 고기를 통해 영양을 보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종류와 양에 따라 몸이 느끼는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부나 생선과 같은 선택을 함께 활용하면 식사의 균형을 보다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많이 먹는가 적게 먹는가만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네 번째는 추위에 대한 관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에는 몸의 순환이 평소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서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보호 습관이나 따뜻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꺼운 옷 하나를 더 챙기는 것, 발을 차갑지 않게 유지하는 것, 실내 온도를 지나치게 낮추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선택이 몸에는 생각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물을 마시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보다 방식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하루 동안 나누어 천천히 마시는 것이 몸에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양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기준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를 기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질환을 관리하고 있거나 의료진에게 별도의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공통된 흐름이 보입니다. 특정한 것을 완전히 끊거나 극단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습관을 조금씩 조정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좋은 것을 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불필요한 부담을 함께 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과일과 식사 선택이 더해지고 여기에 습관의 조절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몸은 더 가벼운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국 변화는 하나의 방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택이 연결되면서 만들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지금의 생활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바라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이 느끼는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앞에서 이야기한 과일 역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일은 분명 식사 속에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형태와 섭취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말린 과일입니다. 곶감이나 말린 대추, 말린 블루베리와 같은 건조 과일은 수분이 빠지면서 맛이 진해지고 소량으로도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먹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과일보다 훨씬 농축된 형태를 한 번에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양 조절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과일을 자주 선택하는 것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과일은 수분과 함께 천천히 섭취되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이 분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씹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섭취 속도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같은 과일이라도 가능한 한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먹는 것이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공된 형태의 제품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주스나 농축음료, 과일 시럽이나 가공 제품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원래의 시리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씹는 과정이 사라지고 섭취 속도가 빨라지며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는 것과 과일을 마시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간편함을 이유로 이러한 선택이 반복되면 전체적인 식사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은 단순합니다. 얼마나 편한가가 아니라 몸이 얼마나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입니다. 과일을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나누어 먹는 것, 식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 이러한 방식이 더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과일 역시 식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특정 과일 하나에 기대를 걸기보다 전체 식습관 속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국물 줄이기, 약 사용에 대한 태도, 식사의 구성, 이 모든 요소와 함께 연결될 때 과일의 선택도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좋은 음식도 방식이 잘못되면 부담이 될 수 있고 평범한 음식도 올바르게 선택하면 더 편안한 식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을 것인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몸이 느끼는 부담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쌓일수록 우리는 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활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하나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무엇을 관찰해야 하는지,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특별한 한 가지 방법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방향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특별한 음식이나 강한 방법을 먼저 떠올립니다. 무엇을 먹으면 좋아지는지,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른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보면 조금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건강은 무엇을 더하느냐보다 어떤 부담을 줄이느냐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변의 작은 변화는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내 몸의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생활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 곡물을 줄이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 선택. 이것은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 무조건 약부터 찾기보다 몸을 쉬게 하고 다른 방법을 함께 고려하는 태도. 이 역시 반복되면 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식사의 구성을 조금만 바꾸는 것, 과하지 않게 나누어 먹고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선택하는 것. 이러한 선택은 특별하지 않지만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일을 먹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사과를 천천히 씹어 먹고 블루베리를 간식처럼 나누어 먹고 부드럽고 과하지 않은 방식으로 식사를 마무리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생활 리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 하루 중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몸을 움직이는 습관.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 이러한 기본적인 흐름이 안정되면 몸 전체의 균형도 함께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나 혈당과 같은 요소를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생활 습관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임의로 조절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식습관이 흔들리고 수면이 불규칙해지며 생활 리듬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면 작은 습관도 훨씬 잘 유지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누군가와 함께 산책하고, 누군가와 함께 생활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지속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면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그 신호를 관찰해야 하며 생활은 그에 맞게 조금씩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변화가 아니라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서 국물을 한 숟가락 덜 먹는 것. 내일 아침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하루 중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간식을 고를 때 조금 더 가벼운 선택을 해보는 것. 약을 습관처럼 찾기 전에 잠시 쉬어보는 것. 이러한 작은 선택이 반복되면
몸은 분명히 더 가벼운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몸 안의 상태까지 같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불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내 몸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선택은 훨씬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건강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참고 내용입니다. 개인의 증상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증상이 반복되거나 불편이 계속되거나 붓기, 피로감, 배뇨 변화가 함께 이어진다면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자신에게 맞는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콩팥을 지키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생활을 조금 더 살펴보고 조금 더 가볍게 조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지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내 생활에서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습관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